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입니다. 지은이는 와다 히데키, 펴낸 곳은 지상사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1960년생 오사카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다. 고령자 전문 정신과 전문의로 30년 이상 노인 의료에 종사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필자가 고령자 의료에 종사해온 세월 동안 깨달은 몇 가지가 있다. 마음이 젊고 여러 가지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을 오래 살게 해주는 의료기술과 건강을 유지해주는 의료기술은 다르다.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은 오래 사는 데 적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는다.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의 재료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남성일수록 몸과 머리가 건강하다는 사실이다. 혈압이나 혈당치도 비교적 높을수록 머리가 맑아진다. 이 때문에 약을 복용해 인위적으로 낮추면 머리가 멍해진다. 또한 고혈압이나 고혈당인 사람은 염분 제한이나 식단 제한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삶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기운 없는 노인이 되기 쉽다. 단번에 늙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지금의 70대는 예전보다 더 젊어졌다. 그러나 의욕 저하나 의욕 상실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의욕 저하는 내 전두엽의 노화와 남성 호르몬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전두엽의 위축은 사실 40대부터 이미 시작되면 70대가 되면 더욱 두드러진다.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의 감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행동 의욕이 떨어진다. 사실 의욕 저하야말로 노화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다. 아무리 몸을 움직이고 뇌 기능을 사용하려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이 귀찮고 활발하지 않게 된다. 즉 70대에서 80대로 향할 때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지 어떨지는 70대 때 얼마나 의욕 저하를 막았느냐에 달려있다. 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전두엽의 기능과 남성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두엽은 대뇌의 전방 부분을 말하며 의욕이나 사고, 창조 등에 관련되는 부분이다. 또한 남성 호르몬도 성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의욕 등에 관여하고 있다. 이 두 요소가 젊을 때처럼 유지되어야만 일상의 활동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노화를 늦추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70대에 익힌 습관이 이후 삶을
구한다. 70대의 습관 만들기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70대 전후로 일을 그만두기 때문이다. 현역으로 일하고 있을 때는 루틴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은퇴하면 바로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일 따위가 없어진다. 즉, 이 시기부터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뇌를 사용하려고 습관화하지 않는다면 운동 기능도 뇌 기능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된다. 70대에 시작한 습관은 80대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 지속된다. 70대에 수영을 하고 등산할 것을 맘먹고 습관한 사람은 80세가 되어도 체력이 남아있는 한 계속할 것이다. 만일 신체 기능상 등산을 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대신할 무언가를 해서 몸을 움직이려는 마음가짐만은 평생 계속될 것이다. 운동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회화, 바둑, 장기, 낭독 등의 취미활동도 70대에 습관화된 사람은 80대가 되어도 그만두기 어려울 것이다. 나이가 들면 은둔 생활도 좋은 것이라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70세가 넘어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단숨에 뇌기능, 운동 기능을 노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명이 연장되고 90세, 100세까지 가는 시대가 펼쳐졌다. 이런 시대에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은퇴한다는 생각 자체가 노후 생활의 위험으로 다가온다. 은퇴를 생각하지 말고 언제까지나 현역 직업인으로 생활한다는 자세가 노화를 늦추고 긴 만년을 건강하게 보내는 비결이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건축가나 세무사 등 자격을 가지고 70대까지 일을 해온 사람의 예를 들자면 몇 세에 일을 그만둔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선택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농업이나 업, 장인 같은 일도 자신이 그만두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계속할 수만 있다면 몸이 버틸 수 있는 한 평생 계속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좋은 방법이다. 고기를 먹는 습관이 노화를 늦춘다. 고령이 되면 육류를 삼가고 야채 중심의 식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물질이라고도 한다. 세로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한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개선할 수 있다.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은 육류 섭취이다.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것이 트립토판이란 아미노산인데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 고기이다. 고기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세로토닌의 생성이 촉진되어 의욕 저하를 막는
작용을 하게 된다.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심근경색에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에게는 반드시 기피해야 하는 게 아니다. 심장질환의 선두인 미국이라면 콜레스테롤은 나쁜 물질로 간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심근경색의 10배 정도 이를 만큼 질병 구조의 차이가 있다. 동양의 경우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OECD 국가 중 현저히 낮다. 동맥경화에 신경 쓰기보다 콜레스테롤을 줄여 초래되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를 두려워해야 한다. 단조로운 생활을 피하자. 일이나 봉사, 취미 모임 등 밖에 나가야 할 것들이 생활 속에 담겨 있는 것이야말로 단조로운 생활을 피하는 해결책이다. 이러한 외출이 있으면 누구든 사람을 만나면서도 모두 예정대로 상황 전개가 안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두엽을 사용하게 된다. 한편 이런 볼 일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소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항상 변화에 유의하도록 노력하자. 매일 같은 코스를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가보지 않는 색다른 장소에서 산책하는 것도 좋다. 전철을 타거나 차로 조금 달려도 좋기 때문에 모르는 장소에 가서 산책을 하면 전두엽은 최대한 작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고령이 되면 단골 가게가 정해져 있고 그 가게 이외에는 가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가끔은 새로운 가게에 가는 것도 중요하다. 같은 가게에서 같은 것을 먹고 있는 동안은 전두엽은 자극받지 않는다. 독서가 취미인 사람이라면 항상 같은 경향의 책을 읽는 것은 그만두자. 가끔은 다른 작가의 다른 장르를 읽는 것도 내 활동이 좋아진다. SNS를 즐기자. 사실 70대 사람들에게는 인생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 반드시 그 사람 나름의 독특한 지식에 발신이 생길 것이다. 누군가와 얘기할 기회를 좀처럼 만들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지금은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의 SNS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올린다면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없어도 전두엽은 활성화된다. 그것을 계기로 당신의 글을 본 누군가와 연결되면 새로운 의견 교환의 장소가 생기게 될 것이다. 70대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아웃풋형 행동 스타일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인가 발신할 기회가 있다면 유식한 사람보다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전두엽의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70대가 되고 나서 새로운 스포츠를 시작하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이전부터 하고 있는 운동이라면 고령이 되고서도 즐길 수 있고 신체의 부하도 적게 걸릴 것이다. 다만 일상적으로 하는 운동이라면 격렬한 운동보다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70대 고령자에게는
효과적이다. 최근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태극근 등도 좋다. 비만의 역설. 일찍이 미야기현에서 5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마른 체형의 사람이 약간 통통한 사람보다 6에서 8년 빨리 죽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장수하는 사람은 조금 통통한 타입의 사람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마른 사람보다 체질량 지수 BMI가 25에서 30 정도의 약간 통통한 사람이 가장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도 오랜 세월 고령자를 진찰해왔지만 역시 고령이 되어도 건강한 사람은 통통한 사람이다. 실제 나이보다 10년에서 20년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 대부분 통통한 사람이다. 반대로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사람은 마른 체형이다. 말랐기 때문에 피부에 탄력이나 윤기가 없고 주름이 눈에 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단백질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매일 먹는 식사 습관을 물어보면 담백한 식사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식사 제한을 하고 체중을 감량했다는 고령자에게도 이 같은 식사 유형을 볼 수 있다. 고령이 된 후에 단백질 부족은 노화를 앞당기게 된다. 또한 면역력 저하도 초래한다. 이 때문에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진다. 70대가 되면 영양 부족에 주의하고 과한 섭취에 대해 과민해질 필요는 없다. 위장이 좋지 못해 먹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먹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가능한 영양 상태라면 너무 참을 필요는 없다. 70대에 암이 발견된다면 수술을 해도 하지 않아도 큰 차이는 없다. 오히려 하지 않는 편이 건강하게 오래 살 가능성을 더 높인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곤도 마코토시의 전언이다. 꼭 필요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수술이나 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 최악의 경우 어쩌면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 얼마 전 KBS TV에서 암 수술 후 통통한 사람이 체력이 받쳐져서 생존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70대에 다이어트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